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전하는 시사상식 아시나요입니다. 예! 저희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전현주. 이하진입니다. 안녕. 연주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우리 연주 MC님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원래 긴 네. 머리였는데 네. 원래 다듬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시죠? 원래 뭐요? 미용실 가면 다듬어 주세요라고 하지만 이만큼 잘라놓는 거. 맞아요. 다듬으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짧아졌고 네. 저희가 앞머리를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아진 씨처럼 이렇게 된 앞머리는 제가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맞아요. 왜냐면 저도 관리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옆머리식으로다가 아. 앞머리를 좀 잘라봤습니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머리를 보아하니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레이어드 컷 맞죠? 맞아요. 레이어드 컷. 또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은주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그 3cm와 미용사분들의 3cm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같은 세계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러게요. 뭐가 다른 거지? 국제 분야 이슈입니다.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백인 경찰인 데렉 쇼빈에게 체포돼서 8분 46초가량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었죠. 이때 당국은 현장에 있던 4명의 경찰에게 아무 혐의를 묻지 않았고 단지 파면하는 것으로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이 이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미국 전역에서 이런 과잉 진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또다시 비무장 흑인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요? 그죠? 진짜 또요. 또. 저 너무 슬퍼요. 자, 현지 경찰은 가정 문제로 현장에 출동했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쐈으면 왜 총을 쐈는지 경위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배경을.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역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총격했을 당시 그 블레이크의 3세, 5세, 8세 등 아들 3명도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고 합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번 흑인 총격 사건을 단순히 이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순응하지 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치부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런 피켓 그런 구호를 들고 굉장히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위가 또 되게 무색해져 버리게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이로써 많이 변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변하지 않고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주 씨 말씀이 맞고 그리고 연주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나 이번 사건은 그냥 한 사건으로 치부를 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게 이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오랫동안 그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던 그런 제도적인 인종차별, 뭐 심화되는 빈부격차, 유색인종을 향한 경찰의 폭력 등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날 정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이럴 때마다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 이런 해결은 인권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문제가 바다 건너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와도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being peacemaker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SNS 기업들이 각자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및 선거 방해 행위를 막고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트위터가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회복 후 나는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트위터 측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숨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너무해.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활발하고 빠른 조치를 해온 트위터는 먼저 가장 크게 잘못된 정보, 선거 방해 등을 막기 위해 대선 리트윗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원래 트위터는 이용자가 게시물의 이중 리트윗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의 계정에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네, 맞아요. 그대로 게재됐었는데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는 공란이 듭니다. 트위터 측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응, 관점을 추가하기를 바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민한 선거철에 무분별한 트윗 증폭을 조금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냥 안 읽어보고 리트윗, 즉 공유만 누르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조치를 통해서 리트윗하려는 트윗을 읽고 자신의 의견까지 게재하는 과정 속에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도 막겠다는 거죠. 또 정치인과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인 계정의 글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를 경고하는 표시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고 표시가 붙은 글을 클릭하면 논쟁 중인 사안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창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클릭해야 본 트윗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용자가 다 읽었는지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필터링까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한 번 더 클릭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연주 씨 트위터 하시나요? 네. 어때요? 이 기능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번 이 트위터의 정책을 통해서 리트윗 하려다가도 나 이거 다 읽고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네. 어디까지나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제가 저번 달 아시나요에서도 말했듯이 SNS의 이 무시무시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나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 SNS 기업들이 이걸 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SNS를 쓰고 있는 저희들 역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저희 아시나요는 앱스토어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와 인스타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M me.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시리도 반응하는 아시나요? 우리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